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과 이현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많이 놓치고 있는 거를 좀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주행 테스트. 그죠? 주행 테스트. 사촌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누나 지인분이 일전에 M1에서 저희 쪽에서 수리를 보고 나갔던 차, 이 엔카 진단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일단 차를 잘 모르니까 판매자 얘기만 믿고 기록지만 확인을 하고 차량을 인수를 한 게 그 실수였던 거죠. 실수죠.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라는 판단은 안전과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알아듣기 쉽게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차 매장을 갔을 때 근데 많은 딜러분들이 상품 차량을 시운전을 한다는 건 솔직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옆에 보시면 매장에 가시면 다들 막 이렇게 막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 다 그래요. 일단 광택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 뿌리고 뭐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세차하고 뭐 실내 클리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객이 사지도 않을 거고 산다고 한들 확신이 없잖아. 그리고 보험도 가입을 해야 돼. 네이버 지식인에서 내가 글을 봤는데 어때요? 시운전 시 사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인들도 글이 꽤 많습니다. 운전에 대한 그 기본 연수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중고차 매장을 가서 시운전하는 거는 좀 비추천 드려요. 바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를 잘 아시는 분과 동행을 하거나 좀 차 운전이 좀 약간 숙달돼 있으신 부모님들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차를 운행할 때 같은 팁을 좀 드릴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중고차 기분 좋게 쇼핑하러 갔다가 사고 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베라크루즈예요. 그죠? 베라크루즈가 곧 뭐다? 정직한 놈들이고 정직한 놈들이 곧 뭐다? 베라킹이다. 그죠? 시운전을 하실 때 주차 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매장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굉장히 고층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상품차들도 많이 올라와서 진열을 해놓는 시간대가 있어요. 뭐 한 단지마다 상사가 있는 게 밀집되는 게 2, 30군데 많게는 막 100군데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평소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다 보면 좀 약간 낯설고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긁어먹을 수도 있고, 그죠? 딜러분한테 최대한 시운전할 수 있는 코스를 안내해달라라고 한 다음에 도로에서 시운전을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떠한 특정 사이트에서 매물을 컨택을 하고 나서 난 진짜 이 차를 사고 싶어 또는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럼 현장에 가서 보험을 가입하지 마세요. 출고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무보험 일주일짜리 네. 이거를 뭐 다이렉트 보험으로 해도 일주일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딜러분이랑 일단 먼저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혹시 시운전 되냐고.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운전을 해보고 제가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할게요. 대신에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겠습니다. 보험 영수증 챙겨갈게요 라고 하면 딜러분들은 시운전을 해주죠. 시운전을 시켜줍니다. 근데 자기 차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 거 광고 올려놓았을 경우에는 좀 안 해준 사람들. 그렇죠. 알선 딜러분들은 좀 약간 힘들지만 차 주인분이면 바로 그냥 흔쾌히 수락을 해줄 거예요. 70% 정도. 예. 진짜 비싼 차들, 뭐 1억짜리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꺼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롤스로이스나 차주 동행해서 시운전하는 솔직히 그 사람이 타봤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R8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차들 모든 다 책임보험을 제가 가입을 하고 이제 출고 전에 항상 이제 그 시운전을 해보는데 이제 딜러분이 하는 거와 일반 소비자가 하는 걸 좀 약간 생각하는 게 자체가 좀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이드라인대로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 가셔 도로까지는 딜러분 보고 운전을 좀 해달라.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다 끝났어. 그럼 차에 타야지. 갑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운전을 막 진짜 막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런 분들. 아니 내가 사고 싶어서 시운전하는 거지. 뭐 그냥 떠보기용 시운전 해보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뭐 토킹 어바웃으로 풀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죠? 차 알못도 몇 가지 정보만 알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시죠. 좀 약간 어두운 점은 좀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시운전을 하기 전 안전벨트를 일단 먼저 매겠죠. 살살 이렇게 당겼을 때 이만큼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급작스럽게 탁 당겼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멈춘다. 그럼 급작스럽게 때리는데도 이까지 나온다. 그럼 그 차는 시운전하지 마세요. 안전벨트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딸려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운전을 하다가 저기 중환자실로 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안전벨트는 필히 확인하셔라. 팁입니다. 자, 일단 시운전부터니까 이 전자계기 쪽은 우리가 다 확인을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공정을 하면서 앵꼬불이 떠 있는데 시운전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기름의 잔량을 잘 확인을 하세요. 시운전 나가가지고 앵꼬 돼가지고 기름통 사가지고 나간 적도 많아요.
그런 이슈가 없으려면 기름을 주유를 하고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상품차들 같은 게 거의 다 바닥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단지가 이제 초행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딜러분이 안내해주는 어떤 시운전 코스가 있어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 사람 말만 믿지 말고 핸드폰 내비게이션 잘 나오니까 뭐 아니면 편의점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목적 없게 가는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어차피 단지 근처들 같은 경우에는 오면 이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어요. 좋은 길만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차가 특정적으로 악조건의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는 있어. 그러면 그때 확인하는 법 뭐가 있냐? 이런 맨홀 뚜껑을 밟아보세요. 바닥에는 항상 이런 맨홀 뚜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높게 올라가 있고. 살짝 높게 올라오거나 일부러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활대 링크라든지 뭐 이제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그죠? 이런 네.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뭐 찌그덕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에서 아무런 오디오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틀어놓고 에어컨도 안 틀어놨으면 소리가 무조건 다 들려요. 타이어가 지금 노면음을 읽고 있어요. 지금 웅 하는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나요. 예, 이런 지금 운전을 좀 더럽게 하면은 날이 쓰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지면에 그 날쓴 부분이 이제 닿을 때 네.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고. 그죠? 일단은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이 닳아서요. 구멍이 났어. 그러면 도로를 지나다녀봐. 발바닥에 뭐 찔리고 피 나잖아. 뭔가 좀 시끄럽고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올 때 타보면 타이어 노면음을 좀 많이 읽거나 웅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이제 활대라든지 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으면은 가속을 할 때는 핸들이 좀 떨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바르르 떨고 그죠? 그리고 이제 네. 주행 딱 하다가 네. 한 70km 이제 네. 고속으로 올리셨다가 브레이크를 싹 밟아보시면은 네. 이제 만약 디스크 판이나 이런 게 변형이 왔을 경우에 이제 막 네. 핸들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죠? 현상도 그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운전의 잘못된 예는 뭐냐면 이제 시운전 하자마자 어떤 분들은 그냥 풀악셀 치시는 분들이 많아. 왕! 막 이렇게. 그렇게 시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할 뿐더러 평상시 때도 그렇게 운전하면 상관이 없어.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시운전을 하는 거지 악조건으로 해서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행하던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어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셨죠 방금. 아무리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다고 한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홀 뚜껑이라든지 가끔씩 길이 좀 약간 움푹 파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은 좀 약간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지금 소리 조금씩 올라오긴 해요. 조금씩 올라오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를 잘 모르더라도 차에서 잡소음이 난다. 그죠? 조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소음이 난다. 그럼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MDPS 네. 이제 스티어링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뭐 개음이 난다든지 걸리는 소리. 딱딱딱 치는 소리가 난다든지 공인비랑 붙으면 비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브레이크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고속으로 밟다가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핸들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 네. 네,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네. 브레이크를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잡잖아. 뒤에 차 있는지 확실하게 보고 잡았을 때 이거는 안 그러는데 심하게 떨리는 차들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떨려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리고 출력이 안 좋다거나 기어 변속이 이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RPM이 2000에서 3000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도 기어 변속이 안 된다. 급발진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미션에 병행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밸브가드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엔단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D보다는 조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감마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제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계속 엔진 쪽에서 이제 벨트 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차차차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특정 소음이 난다. 그럼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6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지금 보면 바퀴가 지금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고속 한 7, 80 정도로 나가다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커브길을 돌았을 때 그 맨홀 뚜껑을 밟았을 때 약간 바퀴가 정주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체가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치.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타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타보면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야기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나간다. 그거는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딜러들도 나 몰라라 할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시운전 해보셨는데 왜 그러시냐. 그렇죠. 이걸 이걸 좀 약간 알아듣기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렵네. 이제 차를 막 운전해서 신호대기 할 때 RPM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 미세하게 한 100 정도, 200 100에서 한 정도? 200 정도 올라갈 때 그건 코일을 봐야 되는 거야. 이 RPM 게이지도 잘 봐야 돼요.
이제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해당돼서 말씀드리는 거면 점막 호일을 좀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 쪽이나 엔진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인젝터 있다. 쪽은. 그렇죠. 엔젝터가 뭐 1, 2, 3, 4, 5, 6, 6기통 안에서 뭐 한 2, 3번이 막혔다. 그러면 좀 약간 그러면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막 RPM이 막 부조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내려서 말씀하시죠. 너무 답답하니까. 일단은 이제 딜러분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기사라면 차를 판매를 해야 돼요. 무조건. 대기업들도 사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는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운전을 꼭 해보셔라. 가는 길이 정말 너무 평탄한 길이고 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을 때 맨홀 뚜껑을 인위적으로 밟아봐라. 왼쪽, 오른쪽 한번 밟아보고. 그럼 바로 올라와요. 아까도 이 차량 살짝 밟았는데 지금 뒤에 털리는 느낌이랑 딱 다 나오잖아요. 저희도 이제 차량을 공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운전을 하면서 맞춰 나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탔을 때 이상하면 남들이 탔을 때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길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RPM 확인하고 네. 예, 정차 시에 정차 시에 브레이크. 브레이크 60, 70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핸들이 막 사시나무 듯이 좌우로 털린다. 그러면 브레이크 부분, 또 드럼 부분,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소음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타이어 쪽 아니면 호브 그렇죠. 베어링.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한 돈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뭐 브레이크 연마하고 뭐하고 해도 교체하면은 한 15만 원, 20만 원 금방 들어가요. 그렇죠. 끝으로 좀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 시운전을 해본다고 한들 고객님들이 사는 차에 대한 성격 성향을 100% 간파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조금이나마 문제를 확인을 하고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좀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하고 흘러넘치시길 먼 곳에서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또 구독하기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놈들 강정호가 이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